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금요일 저녁이에요. 제가 아내랑 약속하기를 30분 안에 퇴근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싫으나 좋으나 죽으나 사나 30분 안에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토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토픽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때에 따라서 복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생한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제 제 사건으로 벌어졌던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PDF 파일로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리렉트 시켜서 이렇게 좀 첨삭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온 상태인데, 자, 30분 안에 할 수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추가 정보 제출 요구, 그리고 부정적 의견에 대한 항변 기회의 제공, 뭐 이렇게 한국말로 길게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자, 많이 비자를 준비하셨거나 학생 비자, 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이렇게 호주 비자를 여러 번 해보신 분들, 적어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는 용어로 통일 한번 해봅시다. RFI라고 하죠. Request for Information, 즉 추가 서류 내라, 추가 정보 내라 라고 이민성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이걸 가리켜 추가 정보 제출 요구 또는 RFI, Request for Information 또는 Section 56 Request라고 합니다. 그 다음 Section 57 Notice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Section 57이 무엇인가 하니 부정적 의견에 대한 항변 기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민성이 비자 심사를 하다가 무언가 부정적인, 즉 비자를 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정보들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얻게 된 경우, 그 경우에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비자를 거절할 만한 사유가, 근거가, 정보가 입수되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줄 터이니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해봐라 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로는 adverse information,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제가 실제 보여드리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호주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즉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전문 변호사이고 변호사협회 공인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뭐 굳이 계속해서 안 했더니 사람들이 또 모르고 법무사님 뭐 이러면서 댓글을 달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일반 변호사도 아니고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이민법 관련된 설명, 그 다음에 기본 정보 또는 가이드 정도를 드리는 것에 불과하지 이민 조언 또는 법률 조언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보통 에버노트를 통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죠, 그죠? 네, 여기 이제 알기 쉬운 호주 이민법 관련된 강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제 모바일 폰 번호 싹 지웠습니다. 네, 그 다음 이메일 주소도 info@parkolawyers.com으로 보내주셔야지 답변할 거예요. 개인 이메일로 보내지 마십시오. 네, 개인 이메일 여기 있는데 이건 강좌 요청만 받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반적인 비자 신청 절차, 호주 비자입니다. 호주 비자 신청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뭔가 하니 처음에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어떤 비자를 어떻게 신청하고 싶으냐, 현재 갖고 있는 내용상 조건이 맞겠느냐, 뭐 이런 검토들을 하겠죠. 이게 컨설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한 documents, 즉 서류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수합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이민 변호사가 저는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드래프트하고 로지먼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서류들을 준비하고 declaration, 신원 조회상 문제가 있다 없다,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다, 캔슬된 적이 있다, 또는 컨빅션이 있다 없다, 이런 내용들을 쭉 다 declare를 하고 나서 애플리케이션을 드래프트하고 준비된 그 드래프트 초안을 클라이언트가 일일이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신청해보자가 되면 비자를
신청하게 되겠죠. 신청을 하게 되면 Immigration Department, 뭐 지금은 Department of Home Affairs입니다. 이민성에서 이제 RFI라고 해서 추가 정보를 내라거나 또는 Adverse Information이 있으니 항변을 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걸 그냥 무시하면 안 되고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한 결과에 따라서 실제 파이널 어세스먼트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비자는 승인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자, 승인됐거나 거절된 건 번복이 안 되기 때문에 승인됐으면 감사하게 받으면 될 일이고 거절이 됐으면 재심의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재심을 신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되고 스트릭트한 타임 리미테이션,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모든 내용들을 해야 되고 실제 스탠딩이라고 하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비자 신청자가 오프쇼어에 있고 스폰서가 온쇼어에 있었다면 스폰서가 신청을 해줘야 돼요. 재심을. 뭐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순서만 이렇게 쭉 보도록 하면 준비해서 비자를 넣었고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항변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비자 심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절차들을 밟게 되죠. 자, 그러면 RFI, Request for Information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미 비자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자료들을 다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민성이 추가 자료 좀 더 내보지? 라고 이렇게 인바이트하는 내용이에요. 즉, 리퀘스트 하는 겁니다. 더 내보라고. 우측에 제가 죄송합니다. Request Checklist and Details라고 해서 이렇게 티피컬한 RFI 지금 서식을 지금 띄워놨습니다. 누구에게 뭐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군대 갔다 왔던 기록들과 그 다음에 제 의뢰인이 alias name, 즉 English name을 쓰셨어요. 그런데 AFP, 호주 연방경찰의 신원조회에서는 그 alias name을 가지고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섞어서 이제 썼던 거 동시에 뽑아와라라고 추가적으로 이제 요청을 받았던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네, 이게 티피컬한 RFI예요. 보통 이제 보면 신체 검사해라 또는 second visa application charge, 즉 영어 교육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내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 자료가 아닌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RFI, Request for Further Information을 이민성이 달라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서류상 이건 비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해서 바로 거절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네, 요즘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자를 막 부랴부랴 준비해서 넣었는데 다음에 RFI로 추가 서류를 넣을 수 있도록 해주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다가 그런 기회 없이 바로 거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민성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자, 이민법 56조에서 Further Information may be sought예요. 즉, maybe예요. 이민성은 반드시 must가 아니라 sought, seeking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들어온 정보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지만 없는 거는 없는 상태에서 그냥 비자 디시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안 맞으면 거절이겠죠, 그죠? 그리고 거절을 번복시킬 수 없으니까 이때는 실으나 조나 재심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되죠. 과거에는 부족한 정보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이런 RFI 기회를 줬습니다. 며칠 안에 더 내라고. 근데 요즘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거기까지 지금 내용을 이야기했고 최근 추세는 그래서 RFI 요구 없이 그냥 비자 심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그로 인해서 비자 거절 또는 노미네이션 거절이 즐비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데이빗 콜맨 이민성 장관이 언론에다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AAT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6만 건의 사건들 우리는 프라우드하다고. 네, 인테그리티를 잡기 위해서 심사를 강화시킨 게 뭐가 잘못이냐. 호주 비자 시스템을 훨씬 더 깨끗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섹션 57 노티스는 뭐냐 하면 Natural Justice Letter라고 해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부정적 정보가 들어왔으니
그 내용이 이렇고 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대줄 테니 거기에 항변하라. 이런 노티스를 주는 겁니다. 제3의 기관에서 또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가 비자 신청자가 낸 정보라든지 다큐멘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경우에 이 기회가 오게 됩니다. 즉 비자 신청자가 낸 서류끼리 이가 안 맞을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안 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거절이 들어가게 되겠죠. 항변의 기회를 안 주니까. 이렇게 외부 정보로 인해서 비자 거절을 할 사유가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를 줄 때 particulars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왜? 무슨 근거로 인해서 부정적 정보로 간주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항변의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되고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비자 거절한다가 아니고 거절의 사유가 있음직한데 한번 이야기해보지 그래? 이런 기회를 주는 거죠. 이민법 57조를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 refusing to grant a visa 그 비자를 안 줄 만한 근거가 되는 사유들이 생기고 했을 때 the minister must give particulars of relevant information. 그 다음에 the minister must ensure that the applicant understands why it is relevant. The minister must invite the applicants to comment on it. 즉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민성 장관이 Section 57 Notice, 즉 Natural Justice Notice를 통해서 항변의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RFI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뭐 과거에는 굉장히 잘 줬어요. 추가 정보 더 내보라고. 지금 있는 걸로는 내가 심사를 파이널라이즈 하는데 무리가 따른다고. 근데 요즘은 잘 안 줘요. 네, 반드시 줘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덜 친절해졌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Section 57 Adverse Information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경우에는 반드시 particulars를 줘야 되고 왜 그러한 사유로 간주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고 반드시 항변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invite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RFI 56조 그 다음에 Adverse Information에 해당되는 Natural Justice 이민법 57조의 강력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둘 다에 항변을 했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면 반드시 이민성 장관은 비자 심사를 할 때 제출된 내용들을 모두 고려해서 비자 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 결과 승인이 될 수도 있고 거절이 될 수도 있겠죠. 승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제 의뢰인에게 진짜 나이트메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발생했던 그 상황에 어떻게 제가 돌파를 해서 영주권 승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간략한 마일스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처음에 아까 그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 의뢰인은 2018년 8월에 RSMS 다이렉트 엔트리를 신청하셨어요. 2018년 3월 18일 이후에 들어간 RSMS 비자 신청은 반드시 직전 3년 풀타임 경력이 Nominated Occupation에서 있었어야 됩니다. 즉 3년 경력이 있어야 다이렉트 엔트리를 할 수 있죠. 지금 그래서 11월 16일 이전에 RSMS 다이렉트 엔트리를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렇게 2018년 8월에 RSMS 비자가 노미네이션과 비자가 이렇게 같이 들어갔는데 자, 올해 한 7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비자 심사분에 대해서 이렇게 RFI가 날라왔습니다. 군대에 갔다 온 정보 추가로 내고 그 다음에 신원조회 더하라고 그 alias name에 대해서 네. 갑자기 이걸 받고 나서 뭐지? 1년도 안 돼서 왜 RSMS 다이렉트 엔트리 비자 관련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게다가 노미네이션 관련돼서 연락 온 것도 없는데 자, 이때부터 저는 비상이 뜨기 시작합니다. 비자 심사로 인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클라이언트와 온갖 준비를 다 하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6월 달이었네요. 6월 달에 이제
노미네이션 관련해서 비자 관련된 RFI가 왔지만 노미네이션 관련돼서 제가 이제 쫙 적어서 이제 뭔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노미네이션도 동시기에 심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RSMS 노미네이션 즉 지명 자체를 승인해줘야 된다. approve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정말 제뉴인하고 풀타임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있을 것이 분명하고 RCB에서 모든 내용들을 승인했고 빵빵빵빵빵 이런 내용들을 노미네이션 관련돼서 노미네이션이 먼저 approve 돼야 비자가 승인되니까 제출했죠. 근데 여전히 노미네이션 관련돼서 이제 예상한 대로 노미네이션 관련돼서 이민성에서 추가 서류를 내라고 했는데 뭘 내라고 했냐면 자, Local Recruitment Efforts 이거 요즘 RSMS Direct Entry 거절에 엄청 빈번하게 사용되는 사유입니다. 혹시 이걸로 RSMS 노미네이션 거절과 비자 거절이 되신 분이 계시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뢰인도 이것 때문에 거절된 분이 계시고 AAT를 지금 가 계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호주 시민이나 호주 영주권자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었음을 소명하라 라는 RFI를 보내온 거예요. 이미 제출된 정보가 있는데 부족하다라고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죠. Do not show라고 되어 있어요. RFI response를 했는데 이건 제가 보여드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잘 답변을 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7월에 바로 노미네이션 자체가 RSMS 노미네이션이 approve 됩니다. 7월에 네 아까 그 do not show라고 되어 있었던 아름다운 네 항변을 하고 나서 노미네이션이 바로 approve가 된 거죠. 그런데 자 section 57 invitation to comment on information for RSMS에서 adverse information received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클라이언트가 이전에 있었던 3년 풀타임 경력에 대해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실사를 띄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비자가 거절될 사유가 된다. 왜? 3년 동안 풀타임으로 그 일을 과거에 안 했으니까. 그러므로 비자가 거절될 사유가 있으니 라고 하면서 particulars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왜 그리고 그게 거절의 사유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꼴랑 28일 딱 줬어요. 네. 자 이때부터 난리가 나죠. 이게 8월이었습니다. 올해 8월. 자 섹션 57 노티스가 뜨면 일단 일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adverse information 즉 비자 거절의 사유를 본인들이 이민성 케이스 오피서가 먼저 찾은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받자마자 저는 변호사니까 말로 때우지 않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8월에 이런 내용이 왔다라고 쫙 안내를 해주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쫙 안내를 합니다. 네, 멋있게 안내를 했죠. 보이세요?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이걸 뒤집겠다, 내가 뒤집고야 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9월에 저희가 답변을 합니다. 답변을 하는데 쫙 이렇게 답변을 하죠 지금.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지금 보시면 24페이지에 해당되는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답변서를 이걸 이민성에 인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클라이언트한테는 또 안내를 해드립니다. 답변을 했다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제가 예고를 했죠. 그리고 1번이 뭐냐 하면 RSMS 비자 승인이다. 왜냐하면 박앵코가 항변을 잘했고 이 내용은 빼박이다. 이민성이 비자 거절의 사유로 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1번으로 쫙 답변을 드렸습니다. 1번의 경우의 수로. 네. 그러고 나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지난주에 187 다이렉트 엔트리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즉 adverse information이 있다라고 해서 있다 소명해보라 라고 했을 때 소명을 제대로 잘 해야 되겠죠.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이후에 클라이언트는
이런 내용을 보내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아름다운 시간이니까. 감격스럽고 벅찬 마음에 비자 승인 당일 밤은 잠을 설쳤습니다. 비자 거절 걱정과 두려움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던 지난 1년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경험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서 구구절절한 과거의 이 어려운 사건들에 대한 본인 사건의 핵심들을 쫙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 제가 공개하면 누군지 드러나니까 이건 안 쓸 거고요. 물론 이분은 다 써도 된다라고 저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사건이니까. 자, 이렇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며 걱정 근심으로 힘들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해보자는 박창민 변호사님 말씀은 큰 힘이 되었고, 이런 케이스를 성공으로 만들어내신 거 존경을 담아 감사드리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도움 주신 모든 직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단 한 분도 얼굴 뵌 적이 없는데 결과가 이렇게 잘 나왔다는 데에 감탄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상담료 지불하고 방문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궁금한 점 또 이만큼 적으셨어요. 이 부분 상담료 안 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꺼이 답변해 드렸고요. 한가하신 시간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짬 나실 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이날 바로 답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자, 어때요?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들도 이 가슴 뭉클함을 혹시 느끼십니까? 2018년 8월에 비자 접수하고 9월 하순에 RSMS 다이렉트 엔트리가 13개월 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경을 딛고. 셀프 스폰서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직원이 한 명이에요. 저도 뿌듯합니다. 믿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다 나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누가 하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앞에 주어져 있고, 주어져 있는 법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나의 상황에 맞도록 해석을 해낼 수 있느냐,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이민성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여러분들 이 일을 담당해주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뛰어가면서 만들어 가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금요일이네요. 아름다운 금요일. 그 다음 호주는 퀸즐랜드는 퀸스 버스데이, 여왕 생일이랍시고 다음 주 월요일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월. 와우, 좋네요. 네, 여러분들도 어디 계시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